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중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저수지 제방 붕괴, 토네이도와 극심한 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서, 광족 자치구에서는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류 마을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렸고, 호북성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도심과 주택가를 강타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양과 중경 등 여러 도시에서도 폭우와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집과 생계 수단을 잃고 식량과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저수지의 동시 방류와 사전 경보 부족이 더욱 피해를 키웠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 구조대와 자원봉사자, 주민들의 자구 노력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각지에서 촬영된 현장 영상과 피해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최근 중국을 덮친 극한 기상과 재난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온통 새빨갛습니다. 무언가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세상에, 저게 다 무슨 새들이죠? 저 검게 뒤덮인 건 대체 뭘까요? 까마귀 같은데요? 옛말에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와. 7월 13일 심양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심각하게 침수됐습니다. 귀주성 영강현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평가되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물살로 도로가 끊기고 수많은 주택이 떠내려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대피소 등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홍수로 침수된 지역과 피해 현장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도로와 주택 주변에는 흙탕물이 가득했고 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촬영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해가 발생한 현의 구도심 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민들은 계속되는 폭우와 침수 피해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물에 잠긴 구도심과 이동이 어려워진 도로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건물 주변과 도로 곳곳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이런 번개는 처음 봅니다. 이곳은 육난 저수지 붕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독전촌으로 저수지 붕괴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빈터는 원래 건물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홍수에 휩쓸린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각종 이례적인 자연 현상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성도에서는 태양이 7개로 보이는 현상이 촬영됐고 심양에서는 달이 2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서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했고 사천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으며 호북에서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신장에서는 섭씨 50.7도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태풍 바비가 상륙하기 전에는 여러 지역의 하늘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드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저수지와 댐이 홍수를 조절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해당 시설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홍수 방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댐 자체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경고 없이 대규모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댐 방류 사전 경보 체계와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고되지 않은 방류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아직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산 위에 고립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밤낮을 비를 맞으며 버티고 있지만 구조대는 아직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가에 있던 집 수십 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눈앞에서 우리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마련한 집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민은 비가 또다시 밤낮 없이 하루 동안 계속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건물 1층은 물에 잠겨 사실상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다른 물품은 필요하지 않으며 먹을 것만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집안에는 쌀이 조금 남아있고 달걀도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채소를 판매하는 점포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거리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집안 화장실에서 오수가 역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빗물이 문틈 사이로 계속 들어오면서 1층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피해 주민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방류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한 차례 방류로 수십만 명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재산과 생활을 희생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7월 6일 중국 남부와 북부에서는 형태는 다르지만 두 차례의 치명적인 극한 기상현상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광서성 횡주에서는 운영된 지 약 70년 된 육난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같은 날 호북성 황강에서는 EF 2급으로 추정되는 토네이도가 약 20분 동안 도심을 휩쓸었습니다. 강풍으로 여러 대의 대형 화물차가 최대 30m까지 밀려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황강사범대학교에서는 한 건물의 유리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운동장 지붕도 통째로 날아갔으며 주변 주택의 외벽과 지붕도 강풍으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계속 울렸고 순식간에 정전이 되면서 주변은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결국 창문이 강풍에 그대로 뜯겨나갔습니다. 귀가 울릴 정도의 압력이 느껴졌고 나중에는 벽체마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정말 순식간에 몰아쳤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아두었는데도 강풍에 갑자기 다시 열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에서 뜯겨나간 창문이 바람에 날아와 그대로 우리 집 창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여성은 차창 밖 도로에 온갖 잔해가 널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쓰러진 나무와 물에 잠겨 망가진 가구,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차창을 내리는 순간 썩은 옷과 오염된 물에서 나는 듯한 강한 악취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끝내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네, 친정과 시댁 모두에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7월 6일 밤 호북성 동부 여러 지역이 강한 대류성 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황강시에서는 한 주민이 12층 자택에 있다가 강풍에 휩쓸려 아파트 단지의 녹지대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7일까지 황석과 황강, 악주, 함령 등지에서는 집중호우와 뇌우성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6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두 55개 향진에서 뇌우성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지역에서는 순간 풍속이 13급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뇌우성 강풍으로
14,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4,855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황강에서 이처럼 강력한 뇌우성 강풍은 처음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강시 영롱가원 아파트의 피해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건물 전체에서 위층으로부터 아래층까지 남쪽과 북쪽의 창문이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창문뿐만 아니라 창틀도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집안의 붙박이장과 소파, 거실 탁자, 식탁과 의자까지 순식간에 사라졌고 건물 전체가 속이 텅 빈 것처럼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황강시 중심병원의 병상은 모두 찬 상태이며 부상자 대부분은 정형외과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강 인근 황석시 대야현 거무지는 대형 토네이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과 2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주택의 지붕이 통째로 뜯겨 나갔습니다. 이후 집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토네이도로 마을 전체의 전력 공급도 끊겼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와 도로, 공공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상한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구조활동 참가자는 밖으로 나가려는 주민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아직 대피하고 있거나 이동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여기 외상치료약과 감기 예방약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봉지 더 있습니다. 이건 상처치료용 약입니다. 유리 조각을 밟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 비상용으로 챙겨두세요. 안전 조심하시고요. 여기요. 가져가셔서 집에 두고 사용하세요. 아휴, 진흙이 너무 질어서 발을 떼기조차 힘듭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곳곳에 쌓인 진흙에서는 이미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진흙을 치우는 과정에서 손이 가렵고 따가운 피부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장화는 깨진 유리 조각에 찢어져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발이 오랫동안 물에 잠기면서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리 사장님, 팡 사장님, 두 분 차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셔서 차를 가져가세요. 제 논에 며칠째 세워두셨습니다. 구조활동 참가자들은 홍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뒤 실제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고 말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현재 재해 지역의 주요 도로에는 대형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투입돼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량이 워낙 방대해 많은 마을의 좁은 도로는 아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구호물자를 실은 대형 차량도 일부 마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휴대전화 영상을 통해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직접 마주한 참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은 자연재해 지역이라기보다 전쟁이 끝난 뒤의 폐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와 차량,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두꺼운 진흙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현재 간신히 도로 하나가 뚫렸지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간선도로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각종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가 오진에 도착했을 때 차량 행렬은 경찰의 통제를 받아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보여주기식 차량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차를 돌려 다시 줄을 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무전기로 이 말을 듣는 순간 큰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와 며칠째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보여주기식 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떠내려와 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차량은 홍수에 떠밀려 논밭 한가운데까지 밀려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진흙 속을 힘겹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물과 빵 같은 최소한의 구호 물자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낮은 지대의 도로는 모두 침수됐고 단수와 정전, 통신 두절까지 겹쳤습니다.
많은 주민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은 이들에게는 아직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서 지역에서 며칠째 이어진 저수지 제방 붕괴 사고로 하류의 여러 향진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횡주 남쪽에 위치한 방성항시 역시 심각한 피해 침수를 입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여러 저수지에서 방류가 이루어졌지만 이재민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민간의 자발적인 구호 활동과 주민들의 자구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상류의 여러 저수지가 거의 동시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닷물이 밀려드는 만조 시기까지 겹치면서 강물이 바다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위에서는 저수지에 물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양쪽에서 물이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주민은 저수지 두세 곳에서 동시에 방류가 이루어졌고 상류에 물은 내려오고 바닷물은 밀려들어 결국 모든 지역이 침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류를 미리 실시하거나 시간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피해 주민은 물이 거의 건물 2층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강변의 저지대 지역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많은 주택이 무너졌고 상가와 지하실, 지하 주차장 대부분이 침수됐습니다. 밖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도 대부분 물에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양돈장의 돼지는 모두 떠내려갔고 돼지와 소 등 가축도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닭과 물고기, 새우, 지렁이를 키우던 양식장도 사실상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역시 대부분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많은 사람이 익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촬영한 피해 영상은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지만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기 어렵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사망자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곧바로 삭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번 재해가 극한 기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저수지 안전관리와 홍수 조절 체계, 재난정보 공개와 대응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식 발표의 적절성과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 당국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구조나 피해 지원이 아니라 정보 통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로 중국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폭우와 홍수, 토네이도 같은 극한 기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는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방류 시점과 사전경보, 주민 대피 체계, 구조와 구호 물자 전달 등 인간의 판단과 제도적 대응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러 저수지가 거의 동시에 물을 방류하고 하류 주민들이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피해를 단순한 천재지변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물이 2층 높이까지 차올랐고 집과 차량, 가축과 농작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끊기고 통신과 전력, 수도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로 의약품과 식량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서로를 도우며 버티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위험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와 사망자 정보를 통제하거나 축소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돼도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댐과 저수지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리 실패와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해 오히려 하류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면 시설 운영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공 당국이 피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립된 주민들을 신속히 구조하며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